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게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 4개월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해외 축구, 그리고 국내 경기들과 지금은 끝이 났지만 일본 야구와 메이저리그, 마지막으로 미국 축구까지 전체 종목 전문적으로 모두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4개월간 진행하게 되면서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화살표를 통해서 우측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 한해도 정말 고생들 많으셨고, 올해도 저는 10연승 하나를 더 추가해주게 되면서 이 스포츠 분석 최초입니다. 10연승 이상 기록만 총 8번을 기록하며 3년 연속 10연승 이상 기록 결국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내년부터, 바로 내일이죠, 내년부터 또 4년 연속 10연승 이상 기록에 한번 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상 2폴 2조합 또는 3폴 2조합으로만 만들어드린 이 수익 기반 연승이라는 거 한번 더 강조를 드리겠고, 우리 또 숲TV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생방송과 게시판들을 통해서 확인하셨겠지만,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한 번 더 확인 한번 해보시라고 개인 통상 기록이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게시글 유튜브 댓글창 링크에 남겨놨습니다. 그거 타고 들어오셔서 아무거나 확인하시면 이렇게 날짜, 내용들, 그리고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십니다.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최근 흐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볍게 좀 짚어보고 싶은 부분들이, 늘 저는 말씀드립니다만 이 날짜, 그러니까 이 적중 박스에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늘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연패 구간을 숨기려는 종종 분들이 이제 이런 날짜가 없습니다. 날짜 없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지지난주에 적중했던 내역을 마치 오늘 적중했던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저는 4년간 방송했던 4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날짜를 모두 적어드리고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 카톡으로 받으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24시간 언제든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로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즉시 확인 가능하십니다.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단기적으로 받아보실 분들, 그리고 또 새해 이벤트 현재 또 진행하고 있으니 새해 이벤트 참여하실 분들께서도 이렇게 또 숲TV 오셔서 별풍선 후원하시면은 일수의 마켓 데이터표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모비스랑 LG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제 주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렸지만, 어제 주간은 분석으로 잡는 날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조합 그대로만 봐라. 특히나 기름 같은 경우에는 어제 페퍼 역배까지 보면서 언더를 봐야 된다. 셧아웃까지. 뭐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고, 오히려 언더 가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거다 말씀드렸는데 잘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어제 또 해외 축구 깔끔합니다. 뭐 해외 축구는 근데 늘 깔끔했습니다. 또 어제 언더바까지 올킬 내주면서 역시나 또 한 박스 4배당 잘 챙겨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보면은 뭐 12월 달에 연말에 뭐 많이 어렵다 하지만 뭐 날짜 쭉 확인 한번 해보시면은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도 뭐라도 들고 온다라는 거, 이게 저의 가장 꾸준함이죠.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일단 모비스랑 LG 오늘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경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너도 나도 다 보는 LG란 말이지 지금 모비스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 경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LG가 모비스를 상대로 전력상 우위인 것에 비해서 생각보다 배당이 너무 낮아요. 1.2배당대의 LG 배당이면은 일반 승을 가져간다는 느낌보다도 다들 마이너스 핸디캡 쪽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현실적으로 LG 마행승까지 건드리기에는 두 가지가 좀 걸립니다. 첫 번째가 모비스란 팀 자체가 연말의 경기를 좀 잘하는데, 이 연말 팀의 대부분의 특징들이 홈팀들이 좀 달려요. 그러니까 이 외곽포들이나 득점 볼륨이 확 올라가는 경우들이 좀 많긴 합니다. 그게 조금은 이제 걸리는 오늘 경기라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주간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분석적으로는 볼 수가 없어. 분석 후 외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일정적인 측면이나 또는 뭐 이벤트적인 측면들, 이런 걸 봤을 때 연말의 마지막 홈 경기, 그리고 모비스가 매년 연말마다 다득점 경기를 했다? 이거는 분명히 조금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직전 KCG 원정 가가지고도 84득점을 넣었단 말이야. 이것도
모비스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나리오예요. 많은 득점 속에서 경기를 가지고 오는 거. 그게 모비스의 강점인데 뭐가 됐던 간에 모비스의 가드들이 직전 경기 때 터졌다라는 거는 오늘도 혹시 하는 그런 생각을 일단 갖게 하긴 합니다. 자, LG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오늘 뭐 양준석 선수가 오늘 돌아온다. 지금 복귀에 대한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LG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기 정관장과의 경기에서 56대 72점으로 패배했습니다. 아, LG는 지금 다른 것보다도 체력적인 문제가 너무 심합니다. 오늘도 제가 볼 때 막판에, 그러니까 마레이가 아직까지 결장은 아니에요. 결장은 아닌데 막판에 마레이가 빠질 가능성도 좀 있고 여러모로 지금 선수단들의 체력적인 문제, 최근에도 보면 또 2차 연장까지 한번 또 갔다 오기도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LG가 최근에 강점이라고 평가됐던 다득점 경기가 직전 정관장과의 경기에서 확 줄어들어 버렸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마레이는 골반 쪽에 일단은 메디컬 리포트가 올라와 있긴 합니다. 안 좋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서 나오긴 하겠지만 마레이가 풀 시간을, 그러니까 풀 쿼터를 뛰기엔 좀 많이 어렵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비스가 외곽이 터져버린다라고 한다면 LG 입장에서는 오히려 끌려가는 경기를 해야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포스트에서의 약점이 뚜렷하고 외국인 선수에서의 약점이 워낙 뚜렷한 모비스긴 한데 LG 입장에서도 오늘은 그게 강점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이거는 사실 LG가 모비스 같은 약팀만 아니었으면 오늘 한 1.5 정도 받았을 것 같아요. 1.57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가져갈 만만 하거든요. 메리트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1.2배당 대 2구인가요? 얘가 27인가? 이 정도의 메리트면, 배당이면은 사실 배당 메리트는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아요. 누가 봐도 전력상 LG가 우위인 경기는 맞습니다만 이거는 여러 가지 팀 내부적인 상황들에서 양쪽 다, 그리고 오늘이 연말이라는 거까지 좀 고려해 봤을 때 이거는 LG가 사고를 쳐도 할 말은 없는, 모비스가 사고를 쳐도 할 말은 없는 경기다. 자, 일단은 LG승 봅니다. LG승 쪽 보도록 하겠고요. 언더 오바는 그래도 LG를 보면 언더를 봐야 되지 않나. 모비스를 보면 오바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LG를 보는 사람이니 LG 승에다가 마인스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역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경기라고 봅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다. 홈 유타 같은 그런 느낌이다. 지금 모비스가. 구타기님 별풍선 300개 적중 지원. KC랑 DB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타기 형님 보내드리고 바로 이어갈게요. 그리고 맞다. 카톡 형님들도 이거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이거를 이게 숲TV 한정 이벤트긴 한데 이 패키지랑 똑같은 거를 카톡도 운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요것도 안내를 드릴게요. 요거 단가 자체는 이게 숲TV 한정 단가긴 한데 카톡도 진행은 하긴 합니다. 댓글 쓰시면은 제가 항상 거기다가 링크 남겨드리긴 하는데 애초에 링크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먼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KCG 그리고 DB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 이벤트 매치입니다. 요게 이따 9시 반에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사실 원래 10시 반에 해요. 이 경기를 10시 반에 해서 종 치는 것까지 막 보고 이렇게 이벤트성 플레이를 하는데 일단 오늘은 9시 반에 합니다. 그거 한 가지가 좀 달라졌어요. 우리가 좀 이제 프로토를 오래 해오셨던 분들께서는 보통은 이런 연말 연시 마지막 경기 10시 경기는 다득점 찍고 보긴 하거든요. 보통은 많이 나와. 180까지도 나오는 게 마지막 경기인데 올스타처럼 합니다. 수비가 없어요. 막 달리는 식의 다득점 농구라는 게 막판이 마지막 경기인데 근데 오늘은 이게 9시 반 경기야. 그래서 혹시 모를 그런 변수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소식을 건네 듣기로는 거의 한 170.5점으로 잡힌다고 하거든요. 언더 오바가. 그러면은 앵간한 점수로는 이게 오바가 좀 버겁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엔 계속 올라갈 거예요. 이게 7시에 열린다 그러거든 저녁에. 근데 7시에 열려도 8시, 9시 계속해서 시간 갈수록 쭉쭉쭉 올라갈 겁니다. 170, 171, 170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거는 뜨면은 아마 단폴이 될 거예요. 빠르게 한번 오바 잡고 재밌게만 보시는 걸로 권장드리고 자, 일단 KCG입니다. 직접 모비스와의 경기에서 또 패배하면서 연패를 기록을 했는데 다만
뭐 전체적인 득점 볼륨은 괜찮았습니다. 허웅도 20득점 했고 숄롱도 21득점. 현 시점에서 지금 외국인 자원 중에 딱 2명 꼽으라고 한다면 한 명은 저기 DB의 앨런슨,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숄롱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숄롱이 완벽하게 이거를 굉장히 잘 써먹어. 이 국내 코트들을 굉장히 잘 써먹는 게, 숄롱의 강점은 어쨌든 파워포워드 형태의 높이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은 피켓롤 피켓팝인데 이런 거를 상당히 잘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국내의 어떤 그러면 이제 낮은 높이 라인들을 활용을 좀 잘해주고 있는 숄롱이고, 뭐 어쨌든 DB 같은 경우에 또 앨런슨이 또 고점을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또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경기 이제 언더 쪽으로 보기엔 좀 어렵다. 어차피 외국인도 터질 거고 양 팀들의 국내 선수들의 득점 볼륨도 꽤 나쁘지가 않은 팀이고, DB도 직전 삼성과의 홈 경기에서 81대 67점 또 80득점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앨런슨이 직전 경기에서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움직임도 좀 둔해졌고 야투율도 조금 빠지는 모습이긴 한데, 앨런슨한테는 처음이잖아요. 연말 이 마지막 경기가 처음일 텐데 아마 수비 없이 막 달리는 이런 코트에서는 앨런슨처럼 이렇게 리머텍이 직접적으로 가능한 외국인은 아마도 다득점이 좀 예상되는 그런 경기를 할 겁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셜롱도 그렇고 앨런슨도 그렇고 많은 다득점이 또 기대되는 와중에 KCC 달리는 팀이죠. DB 달리는 팀이죠. 둘 다 뭐 야투에서는 빠지지 않는 이번 시즌 두 강팀입니다. 매치업이 어떻게 이렇게 잡혔나 모릅니다. 둘 다 뭐 화끈화끈한 진짜 야투 동거할 수 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요거 아직까지 뭐 배당도 모릅니다. 기준점도 모르지만 KCC는 홈팀이잖아요. 그래도 마헨승에다가 오버,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또 마지막 농구 우리은행과 BNK의 경기인데, 오늘 제가 그 데이터표에다가 뭐라고 적어드렸냐면은 오늘 주간은 최근에 제가 봤던 이 주간 중에서 가장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애매해요. 경기들이 5경기가 다 애매해. 좀 그런 날이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소보다 조금 줄여서 가자라고도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러니까 이런 시드 조절이라는 게 결국에 제 데이터표에도 항상 그 시드 조절을 넣어드리긴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거기 시드 많이 조절이라고 거기 적어드렸거든요. 그만큼 웬만하면 조합을 벗어나는 그런 이제 없었으면 좋겠고, 자, 우리은행이랑 BNK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은행 쪽을 보시는 분들은 언더 사이즈를 보는 게 좀 맞고요. BNK를 보시는 분들은 오바 쪽을 보는 게 맞는데, 자, 일단 우리은행 부터 먼저 볼게요. 직전 KB와의 경기에서 68대 66점. 뭐 김담배 역시나 이명관 둘 다 잘하긴 했어요. 둘 다 잘하긴 했습니다만, 자, 직전 경기 와 미쳐버린 선수가 하나 있었죠. 아니, 팀이 68득점을 넣었는데 혼자서 29득점을 넣은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민지입니다. 얘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지 모르겠는데 와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이 이민지라는 선수가 이번 시즌 중반에도 보면은, 경기 시즌 중반에도 보면은 이 클러치에서 엄청 강했거든요. 4쿼터에서 항상 보면 4쿼터에 막 3점 빡빡 꽂아주면서 점수 막 벌리고 따라붙는 경우가 많았는데, 자, 직전 경기 여자 농구에서 무려 3점 9방 넣었습니다. 야,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대단한 거예요. 웬만해서 여자 농구에서 3점 한 경기에 4개 넣었다고 해도 야 잘했구나 하는데 9개를 2배 수치를 넣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만큼 이민지란 선수가 이번 시즌 우리은행에 들어오게 되면서 외곽에서의 볼륨 자체가 아예 달라졌잖아요. 이명관도 있고 김단비도 있고 원래 투톱에서 대부분 득점 볼륨이 다 나오는 팀이었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상대팀 수비수들이 이민지 쪽으로 도움 수비를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도 김단비와 이명관 쪽에 더 열릴 겁니다. 공간들을. 그러면은 이 빅3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민지 직전 경기를 보고 느낀 건데 빅3입니다. 이 빅3를 상대하기에 다소 좀 BNK는 공격이 좋은 팀이지 수비가 좋은 팀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BNK입니다. 직전 경기 삼성생명과의 경기에서 62대 55 승리를 거뒀는데, 여기는 그냥 늘 꾸준합니다. 그러니까 득점적인 측면에서 BNK가 흔들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직전 경기도 김소니아 16득점, 안혜지가 17득점, 이소희 선수가 16득점. BNK는 외곽 성공률이 거의 뭐 30%대 중반 시즌, 그리고 직전 경기도 40% 이상 꽂아줬기 때문에 BNK라는 팀의 강점이에요. 그냥 득점력이 웬만해서는 마르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 강점들이 좀 있다. 자, 다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형들 평균치라는 게 있거든요.
최근에 제가 국내 농구를 분석을 해드릴 때도 모비스란 팀을 아마 분석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직전 경기 때 국내 애들이 많은 득점을 했다, 외국인이 아니라 국내 선수가 많은 득점을 했다라는 거는 그 다음 경기는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늘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평균치에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는데, BNK도 그렇고 우리은행 그렇고 직전 경기 득점력이 너무 고점이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득점력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좋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다시 한번 평균에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자, 두 번째로는 우리은행이라는 팀 자체를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프리뷰해드리면서 이 팀의 약점은 단 하나밖에 없다. 바로 높이가 너무 낮은 팀이기 때문에 리바운드의 약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리바운드는 BNK도 그렇게 잘 잡는 팀이 아닙니다. 이 팀 같은 경우에 최근에 높이에 대한 문제로 리바운드 문제를 꾸준하게 일으키고 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BNK와 우리은행의 리바운드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외곽이 임팩트를 갖고 있고 선수단 포스트 퀄리티가 좋은 김단비와 이명관 투톱을 갖고 있는 우리은행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일단 어차피 제가 볼 때 그놈일 거라 봐요. 이 경기는 우리은행이 어차피 득점 볼륨 안 나와서 그냥 크게 져버리던지, 우리은행이 어느 정도 공수 밸런스 잡아주면서 홈코트에서 승리를 가져오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볼 수 있는 건 언더라고 봐요. 우리은행이면 일단 언더 확정이고, BNK가 득점력이 빠져버린다는 거기 때문에 언더가 확정이고, BNK가 이기면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BNK가 화력이 좋은 팀이라서 BNK가 달리면서 우리은행이 따라붙는 식이면은 이제 BNK 승에다가 오바가 날 건데, 그래도 저는 이거는 언더 쪽, 언더가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우리은행 프렛, 마지막으로 역배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배팅 라인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현대캐피탈 그리고 KB손해보험 경기입니다. 자, 어제 사실 그 배구 분석을 듣고 또 유튜브 쪽에서 이제 넘어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이제 가입하신 분들이 좀 많으신데, 최근에 제가 배구는 진짜 딱 두 가지만 보는 것 같아. 뭘 보더라도 외국인 선수의 타점 높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당연하게 세터라인, 여기 딱 두 개만 보는데, 그러면서도 최근에 그 흐름, 배구에 최근에 역배가 얼만큼 나왔나, 얼마나 구매율이 몰렸냐, 그리고 오늘은 조합으로 뭘 가져가야 되냐, 이런 식으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자, 현대캐피탈이랑 KB손해보험 경기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저도 이제 분석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별풍선 또 2000개 노이마다면 또 적중 확인해 지원.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따 한 번 더 안내 드릴게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하기가 조금 그러긴 해요. 근데 이거는 진짜 모르겠어요. 자, 현대캐피탈의 최근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전부 다입니다. 레오도 지금 최근에 보면 뭐가 안 되냐면 수비가 너무 안 돼요. 원래도 수비가 안 되는 자원이긴 한데, 그러니까 레오는 블로킹 라인이 좋은 거지 리시버 라인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레오를 쓰려면 높은 타점에서의 공격 위주로 써야 되는데, 이 친구가 최근에 보면 후위 공격을 많이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공격 볼륨이 좀 많이 죽어. 그러니까 높이가 높은 타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후위 공격이 들어가니까 블로킹이 다 걸려버리죠. 상대 블로킹이 예측하기 쉬운 공격들을 현대캐피탈이 최근에 많이 하고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레오가 수비라도 잘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수비가 그렇게 강점이 있는 선수도 아니란 말이죠. 현대캐피탈이란 팀 자체는 그래도 블로킹 명가로서 블로킹에 대한 강점은 여전하지만, 최근에 보면은 리시브 라인이 허수봉도 마찬가지고 둘 다 너무 붕괴되어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평가되는 이제 레오의 최근 그 득점 효율들 너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점 높이를 확인 한번 해봤더니 타점 높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최근에 3경기 동안 타점 높이가 거의 뭐 쭉쭉쭉 빠져주고 있는데, 이 레오라는 선수를 활용을 잘 했을 때 이 현대캐피탈은 삼각편대가 다 살아나는 팀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이제 정리가 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 요게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자, KB손해보험은 뭐가 문제냐면은, 자, K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공격 밸런스는 훌륭하다고 봐요. 지금 비에나가 게임 자체를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싸움에서는 어쩌면 오늘 비에나가 조금 더 나을 수 있겠다. 그리고 비에나도 최근에 또 뭐 블로킹 득점률도 상당히 높아졌고, 생각보다 비에나가 서브가 또 많이 늘기도 했어요.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그런 강점들은 좀 있는데,
반대로 KB손해보험의 약점은 너무 비에나 몰빵 배구다. 그러다 보니 상대 팀에 어떻게 본다면 현대캐피탈 같은 높이가 좋은 팀에게는 다소 걸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비에나가 높이가 낮거든요. 지금 나머지 남자 배구 팀들 중에서 높이가 사실상 타점 평균 높이가 가장 낮은 선수가 비에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양쪽 다 제가 볼 때는 그놈이 그놈일 것 같아. 좀 더 분위기가 좋은 홈팀이 그래도 게임을 가져갈 확률은 좀 있다라고 좀 놓고 보고요. 추가적으로 손해보험 감독이 그 외국인 감독이잖아요. 카르발료 감독인데 카르발료 감독 여러분들 그 작전 타임 할 때 보셨습니까? 얘가 오다를 얘가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그 한국인 코치가 한 명 있는데 걔가 오다를 다 내리거든요. 그만큼 소통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라고 봐. 또 원정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요거는 굳이 하나 보자면은 이제 현캐 승이라고 봐. 언제 사퇴했습니까, 형님? 외국인 감독 그 카르발료 말씀이십니까? 언제 사퇴했나요? 이번에 경기 전에 사퇴했나요? 아, 오늘 사퇴했어? 아, 어제 발표났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감독 분위기도 봐야겠네. 감독 분위기도 그럼 봐야 되면은 이거는 그래도 굳이 승패 라인을 꼽자면 현캐 승이 낫지 않나. 근데 나는 근데 이거 있잖아요, 형들아. 어차피 카르발료가 명확하게 오다를 다 내렸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큰 뭐 차이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뭐 어쨌든 이 경기는 합리적인 선택 오바라 봅니다. 오바 기준점도 좀 높아요. 184.5점이면은 절대 낮은 기준점이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오바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아주 KB손해보험 프랜차이즈도 보고 싶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면은 현캐 승이 맞지 않나. 그래도 홈팀이잖아요, 그죠? 연말 마지막 경기인데 그래서 현캐 승 쪽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KB손해보험이 이겨도 할 말 없는 경기긴 해요. 현대캐피탈의 근본적인 난 부분이라고 봐. 레오가 흔들린다라는 건, 레오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난 다 내려앉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답은 흥국생명과 현대건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라이벌 매치잖아요, 그죠? 그 남자 배구에는 유명한 라이벌 매치가 있죠. 대한항공과 현대캐피탈인데 또 여자 배구에는 또 유명한 이런 라이벌리 매치 바로 흥국생명과 현대건설의 경기가 있습니다. 요런 라이벌 매치 예전에는 근데 뭐 흥국생명이나 현대건설 맞붙었다면 라이벌 매치긴 한데 지금은 양쪽의 그 팀 분위기가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잖아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또 이 연승을 달려주고 있기도 하고 특히나 현대건설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자스티스도 자스티스인데 지금 카리도 이 근데 무릎 아프다 그러는데 잘하더라고요. 뭐 카리 같은 경우에 그렇고 자스티스 같은 경우에 그렇고 그리고 미들 블로커 라인 양효진까지. 그러니까 여자 배구라는 스포츠에 이 공격 라인을 딱 이 뭐랄까 펼쳐놓고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라인업이라고 봅니다. 높이 좋은 미들 블로커 라인 하나 있고 그 공격이 주포인 이 카리 하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롤을 잡을 수 있는 자스티스 하나 있고 그러니까 세터가 어떤 쪽으로 볼을 배급을 하더라도 그 구간에서 득점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공격 포인트를 갖고 있는 게 저는 현대건설이라고 봅니다. 또 현대건설은 또 외국인이랑 국내 선수의 큰 차이도 많이 없단 말이야.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 구조적인 밸런스가 흥국보다는 현대건설이 확실히 낫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뭐 흥국생명 같은 경우에도 뭐 전체적으로 오늘 홈 경기라는 홈커트라는 이점은 명확하긴 한데 제가 아까 이 배구 분석 전에 딱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최근에 배구를 꾸준하게 주력으로 써먹는 구간에서 딱 두 가지를 본다. 첫 번째가 외국인, 두 번째가 세터 라인이다. 흥국생명의 세터는 제가 매번 프리뷰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가장 큰 약점입니다. 리시브 라인과 세터 라인. 그러니까 첫 번째 볼을 받을 때와 두 번째 볼을 올려줄 때 두 가지가 모두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서 흥국생명의 뭐 공격적인 임팩트가 명확하게 뚜렷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물론 뭐 레베카가 직전 경기 34득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흥국생명이 오늘 이기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봐요. 풀세트까지는 몰라도 저는 흥국생명이 이기기에는 어차피 5세트를 가게 되건 4세트에 듀스를 먹게 되건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건설의 어떤 높이는 충분히 듀스 득점들 또는
5세트 풀세트 끝에 접전 득점들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수비적인 안정감 자체가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나기 때문에 또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뭐 레베카도 레베카지만 카리 하면 또 현대건설에서 지금 7연승을 이끌고 있는 외국인 자원이기도 하고, 공수 밸런스가 사실 모두 현대건설이 나은 상황이고, 홈코트만 흥국생명이 유리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 현대건설 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배당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조금 불안하긴 한데, 뭐 배당 잘 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대건설 승에다가 이건 좀 마인승까지 봅니다. 4세트까지 보도록 하겠고, 오바까지 보도록 할게요. 풀세트를 가도 할 말 없는 경기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현대건설이 그 전에 끝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센트럴 코스트와 브리즈번 경기입니다. 자, 요것도 애매해요. 오늘 아마 주간 방송 들으실 분들은 명확하게 지금 뭐 가져가야 되지 라는 생각이 좀 아마 드시긴 하실 텐데, 센트럴 코스트랑 브리즈번 경기도 좀 애매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브리즈번이 수비값이 정말 좋거든요. 호주 축구가 형들 많은 득점이 난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브리즈번 축구가 최근에 완전 짠내 나는 축구예요. 6경기 해가지고 3번이 클린시트입니다. 그만큼 좀 단단한 이제 포인트에서 경기를 끌고 나가고 있는 이제 팀인데, 다만 브리즈번의 약점은 평균 득점률이 그렇게 크지 못합니다. 그게 약점이고, 센트럴 코스트는 지금 주전 수비 한 명이 빠졌습니다. 이제 주장인데, 주장격 선수인데 그 선수가 빠지게 되면서 수비 밸런스가 좀 붕괴가 되어 있죠. 어쨌든 이 팀도 홈 경기에서 뭐 평균 1.5실점씩 하는 그런 팀이긴 한데, 다만 이 팀이 공격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아요. 매 경기마다 그래도 평균 1득 이상은 해줄 수 있는 그런 팀이기도 하고, 브리즈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단단한 수비 밸런스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접근해 볼 만한 건 언더가 아닐까라는 좀 느낌이 들고요. 0대0 아니면 1대1일 것 같아요, 이 경기는. 그래서 무승부 가져가기 좋은 경기다. 그리고 센트럴 코스트 홈팀이 어쨌든 역배를 받았기 때문에 수비 자원 하나가 빠져서 밸런스가 좀 무너진 건 좀 아쉽긴 합니다만, 오늘 형들 브리즈번에 그 애들 자원이 총 8명 빠지거든요. 8명 중에서 5명이 주전 자원들이야. 그러니까 4명이 주전인데 1명은 1.5군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리즈번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마 라인 낮춰서 경기할 것 같고, 이거는 언더 쪽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핸디캡의 이점을 살려서 센트럴 홈팀이 역배를 받았다면, 물론 꼴찌팀이긴 한데 역배를 받았다면 그래도 프랜승 정도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경기가 아닐까. 고배당 쓰실 분들은 무승부도 괜찮아요. 오늘 호주 축구는 그렇게 좋은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총 국내 6경기를 깔끔하게 끝 맞춰드렸고요. 오늘도 아마 들으시면서 어제처럼 좀 헷갈리시는 경기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어제 분석 들으신 분들 도움 참 많이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반응도 좋았고요. 오늘도 주간도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뭐 일단 오늘 또 마지막이잖아요. 2025년의 또 마지막 경기이다 보니까 또 마지막까지 오늘 깔끔하게 적중력이 박스 한 개 더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5년 다들 고생 너무나도 많으셨고요. 또 함께 따라와 주신 거의 한 2,000 몇백 분 되던데, 2,000 몇백 분 모두 다 하루 패키지 다 포함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저는 4년 연속 또 10연승에도 도전을 합니다. 매년 저의 가장 큰 강점이잖아요. 지금 연말에도 다들 보이시죠? 어쨌든 뭐 쓰나미 구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꾸준하게 그래도 뭔가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저의 가장 큰 강점이라 봅니다. 적중률에 있어서만큼은 늘 매년 꾸준함을 좀 보여줬다라는 거, 함께 또 내년도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따가 NBA 방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이렇게 또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함께 해보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새해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또 참여하실 분들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